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저희 비행기는 지금 현재 그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오늘 이제 점점 이제 내륙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로가 이렇게 갈 계획이 이렇게 점점 안으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주리주 인디애나폴리스를 이룩해서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로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거리가 꽤 됩니다. 380회이니까 거의 한 700km 정도를 가게 되는 셈입니다. 자, 갈 길이 머니까 비행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륙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약간은 제가 좀 개선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그 비행기가 이제 이륙할 때 이제 비실거리는 문제. 그 센터 포인트를 살짝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무디게. 확실히 개선이 많이 됐네요. 거의 지금 직선으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는 게 이건 정상입니다. 이거는. 원래 그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래 비행기는 이제 프로펠러 회전력의 반작용으로 조금 치우칩니다. 근데 오늘 네트워크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네트워크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잼이 나네요. 근데 뭐 사실 FS 2020 때도 2020이 계속 그 출시한 이래로 계속 불안정했었습니다. 불안정했고 그 마지막 해 2024를 출시하기 한 1년 전 마지막 해쯤에 겨우 안정이 됐었어요. 겨우 안정이 돼가지고 안정이 될 만하니까 이제 다시 또 뭡니까 2024로 넘어가면서 처음부터 다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FS 2024도 지금 뭐 나온 지 한 작년 11월 달에 나왔죠, 그죠? 근데 아마 앞으로도 2, 3년 동안 2028이 나오겠죠, 그죠? 보통 한 4에서 5년 주기로 이제 신버전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2027년도까지는 충분히 불안정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오토파일럿을 걸었습니다. 그렇고 관광 모드 각도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 길이 꽤 멉니다. 꽤 먼데 뭐 갈 길이 이렇게 멀면 배속 비행을 해야 되죠, 그죠? 배속 비행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바로 배속 비행을 하지 않고 약간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약간은.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는 지금 고도를 제가 4,000피트로 맞춰놨는데 중간에 이제 산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아직 이 지역은 제가 이제 점점 내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도 아마 제가 봐서는 산이 웬만하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뭐 나라 전체가 산이 있으니까 뭐 어디에나 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대부분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산은 산맥 근처에만 있죠, 그죠?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지평선만 보이죠. 그 굉장히 좀 이 지평선만 계속 보고 살면은 이제 가슴 뻥 뚫리는 면도 있겠지만 굉장히 지겨울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그랬었습니다. 미국에 뭐 요즘은 거의 안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한 번 가면은 뭐 보통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한 심지어는 석 달까지도 있었으니까 계속 지평선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삭막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뭐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이 진짜 이쁘죠, 우리나라는. 뭐 로키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 이제 알프 산맥처럼 장대함은 없지만은 근데 그 알프 산맥 같은 경우는 멋있어요. 진짜 입이 딱 부러지게 멋있는데 근데 좀 주눅이 듭니다. 너무 장대하기 때문에. 여기도 뭐, 진짜, 진짜, 미국의 주요 산업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와, 어딜 가나, 황무지가 아닌 곳에는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논들이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도, 약간은 모니터링을 좀 하고, 배속 비행으로 들어가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정말 굿뉴스죠. 방금 보시다시피 그 센터 포인트를 조금 이제 무디게 만들어 버렸어요. 무디게 만들어 버리고 나니까 훨씬 안정적이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뭐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계속 이제 엑스박스를 끄탁할 때마다 이게 이제 컨트롤러들 키보드나 내지는 그 플라이트 스틱의 그 디폴트 값이 사라졌었습니다. 삭제가 됐었어요. 날아가 버리고 뭐 어디로 갔는지 아마 그 부분을 그 저장하는 부분을 아마 뭔가 버그가 있어서 손을 좀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급했는데 드디어 이제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 제 환경에서는 수동으로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이제 불편함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일 기쁜 거는 이제 로데 마이크 프로페셔널한 거의 이 마이크는 거의 뭐 스튜디오급이죠, 그죠? 이 마이크를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디오 문제가 거의 잡혔다는 거. 제가 그 편집하고 올리고 난 뒤에 제가 좀 유튜브 제 동영상 올린 영상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오디오 자체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제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 목소리는 이제 자기가 자기 귀로 듣는 목소리하고 실제로 남이 내 목소리를 듣는 거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귀로 듣는 거는 내 뇌 두개골의 울림 때문에 다르게 들리죠. 근데 그 들어보니까 조금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목소리가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나이 든 것도 있지만은 특히 그 쉰 목소리나 갈라지는 목소리가 많이 나네요. 그 당뇨 때문이 맞습니다. 이게 당뇨 환자들은 늘 편도가 늘 충혈이 되어 있고 부어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되게 좀 슬프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평생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제 목소리 살짝 독특해요. 뭐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제 목소리가 투과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제
조용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제 목소리는 굉장히 멀리 가요. 굉장히 멀리 가고 넓게 퍼집니다.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는 저는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큰 소리 안 지르는데 그 벽을 뚫고 옆방으로 갑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 그 많은 청중들 뭐 대학 강단에도 꽤 오래 썼었고 그리고 많은 청중들한테 이제 강연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뭐 그 몇천 명 앞에서 뭐 대강당 이런 데서 그 강연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컨퍼런스 이런 데뭐 오프닝 초청 강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뭐 그럴 일이 좀 있었습니다. 뭐 옛날에 뭐 더 젊었을 때는 논문 발표를 많이 했죠. 논문 발표를 할 때는 뭐 작은 데서 할 수도 있지만 큰 오디토리움에서 몇천 명 앞에서 할 때도 있죠. 그때 저는 하여튼 뭐 큰 강단에서 수천 명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저는 마이크를 안 썼습니다. 마이크 없이 얘기를 하도 그 맨 뒤에 사람들까지 또렷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조금 독특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은 이제 웃기는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웃기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그 모회사에 이제 근무를 할 텐데 저는 직장 생활에 이제 대부분을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일 많은 그 IMF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 저 회사 전전했는데 주로 이제 제일 많은 직위가 뭐 부사장을 제일 많이 했죠. 뭐 상무나 전무를 한 적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대부분 제일 많이 한 게 부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이제 고위임원이니까 제 방이 있죠, 그죠? 제 방이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업무를 제 사무실에서 보죠, 그죠? 뭐 임원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뭐 사람 만나는 게 일이죠. 뭐 직원을 만나든 아니면 거래처를 만나든 그 사람 만날 때 대부분은 이제 제 방에서 대부분 만나고 뭐 많이 여러 명 만날 때 회의실에서 만나고 이러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점심을 이제 먹는데 저는 이제 그 직원들하고 어울리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점심 먹으면 직원들하고 이제 평사원이나 실무진 직원들하고 대부분 가급적 그렇게 먹었어요. 왜냐면 그게 제가 좋아했어요. 그게 뭐 고위임원들이 보면은 막 뭐 사장하고 먹거나 하여튼 뭐 허리 많아가지고 고위직하고 식사하고 뭐 직원들하고는 밥상을 같이 안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거 저는 꼴불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지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서 저는 대부분 별일 없는 한 이제 물론 이제 거래처 약속이 있거나 비즈니스 약속이 있으면 이제 그 다른 얘기지만 별일 없는 한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또 사람 만나는 거 워낙 싫어하니까 어느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걸 싫어했냐면은 저는 명함을 안 줬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제 명함 받으면 엄청나게 자랑거리로 여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부사장이 명함 받았다고 뭐 지네들끼리 자랑하고 이 정도로 제가 왜냐면 명함을 주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좀 독특한 경영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일반 뭐 사무실에 나가면 이제 직원도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은 아무나 없죠. 야, 밥 먹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이제 뭐 밥은 거의 대부분 제가 사주죠. 물론 이제 제가 사는 건 아니지만 회사 법인카드로 사는 거지만 보통 뭐 한 명 있으면 한 명 데려나가고 뭐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 데려와서 이제 밥을 먹죠. 먹는데 한 번은 제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저 부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길래 왜 이러니까 여직원이었어요. 여직원이었는데 뭐 이렇게 조용한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회사 주변이니까 이제 거기 우리 회사 직원들도 많잖아요. 사실은요. 부사장 목소리 다 들려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이러니까
그 부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무실 밖에서 그 제 방 밖이죠. 깨끗하게 들린대요. 그 내용이 너무나 깨끗하게 들린대요.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 쭉쭉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큰일 날 소리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기밀입니다. 회사 특급 기밀이죠, 그죠? 그 직원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제 직원이 이제 직원들 대다수는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얘기를 했겠죠. 왜냐면 부사장님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등골에 식은땀이 쭉 나더라고. 그걸 모르고 제가 계속 근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직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 너무 고맙다, 얘기 잘해줬다 이러고는 당장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인사총무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방음공사를 했습니다. 제 방을 방음공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방음공사 그래 봤댔자 그 수주품 하나 되는 정도죠. 하고 나니까 물어봐서 야 어때 이러니까 아직도 들린대요. 황당하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저는 이제 좀 조용조용히 얘기하는데 큰 소리를 질러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스티로폼 한두 개는 뚫고 지나가는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제 다시 이제 인사총무과에서 그 스튜디오 전문 방음 전문 회사를 이제 고용해가지고 스튜디오 방음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리냐니까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제 목소리에 저주파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주파는 이렇게 투과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주파는 반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투과력이 나쁘고, 그래서 하여튼 그랬었는데, 나이도 들고 당뇨가 걸리고 이래서 그 노인 목소리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노인분들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초보 노인이니까 노인이 이제 노인 목소리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그 50대 한 중반부터 여러 가지 본격적인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것 같은데 머리가 하얘진 건 옛날이고요. 왜냐하면 당뇨의 이제 주된 특징이 머리가 이제 빨리 하얘집니다. 왜냐하면은 모공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영양소가 차단되니까 멜라닌 색소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늙어가고 이러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차피 인생은 유한합니다. 다들 진짜 영원히 살 것처럼들 보는데 실제는 황당한 얘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은 제일 이제 큰 실수가 뭐냐면 이 직장 생활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은퇴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직장 생활은 언젠가는 은퇴를 합니다. 그 언제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반드시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은퇴한 지 15년 됐는데 굉장히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복이 많은 거죠. 집 사람도 은퇴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 둘 다 은퇴해서 둘 다 백수 아닙니까? 그래도 되게 안락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저는 은퇴 준비를 했거든요. 마찬가지 같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반드시 직장 생활이 아니라 개인 사업에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듯이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마치 영원히 직장 생활을 할 것처럼 은퇴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사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참한 노후가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도 저는 그렇게 삽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그 나이대마다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린애기들은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게 일이죠. 해야 될 일이죠. 뭐 학생 때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50대 한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50대, 보통 한 60대 은퇴하잖아요. 60대면 은퇴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좀 보통 80 이상 사니까 한 2, 30년의 텀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죽음을. 왜냐면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그 많은 노인분들의 젊은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별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20대 청년들 봐도 한창 이제 꽃이죠. 꽃 같은 청년들 봐도 눈 감았다 뜨면은 이제 전화가 돼 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왜냐면 경험을 통해서 저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꽃하고 똑같습니다. 그 피어 있는 시기가 짧아요. 극히 짧습니다. 그게 뭐 절대 길지 않아요.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걸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연예인들이죠. 특히 여자 연예인분들 중에서 진짜 아름다운 연예인분들 많잖아요. 특히 요즘. 소녀시대가 지금 현재 뭡니까? 소녀시대 그 면면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그 소녀시대 멤버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40대일걸요, 아마? 그 화무 11홍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늙어가는 게 전혀 슬프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기쁘고 설레입니다. 왜냐, 곧 이제 하나님 품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죽음을 준비를 합니다. 이게 절대로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비관적인 게 아니죠. 어차피 죽을 건데.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이 힘든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이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죠. 자,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계속 지평선입니다. 지평선이고, 그 산이 나타날 조짐이 별로 안 보이죠, 그죠? 아, 요거 오늘 저 배속 비행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너무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이 반가움을 한번 나누고 넘어가고 싶네요. 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이게 뭐 희한하게 생긴 기계 뭉치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작업실에 지금 그 드릴 프레스, 내일 이제 영상을 제가 좀 찍을 계획입니다만은 작업실에 지금 그 단열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냥 한 달이 넘었는 것 같아요. 끝났고 지금 계속 이제 올 연말까지 계속 매일 용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다음 순서로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드릴 프레스에 이제 발통을 달아야 돼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제 작업실에 있는 모든 기계에는 발통을 달렸거나 달 계획이라고. 드릴 프레스는 발통이 없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무거워요. 제 기계들이.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기계인 복합기는 한 2톤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 다음에 그 밴드소도 250kg 정도 돼요. 그 드릴 프레스도 이게 150kg 돼 보이네요. 왜 이렇게 무겁냐 하면 고성능이라서 그래요. 고성능이라서. 원래 기계라는 거는 고성능 기계일수록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통을 뭐 달았는데 요 지금
요게 이제 발통이죠, 발통인데 이게 뭐 비닐을 시안한 이유가 이제 칠한다고 이제 비닐을 씌워놓고 이제 검은색 라카로 칠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유성 페인트로 스프레이로 칠을 하는데, 요즘 요령이 게을러져가지고 요령이 생겨가지고 유성 페인트 훨씬 더 고성능인데 편하게 가기로 해가지고 요즘 주로 이제 라카를 많이 씁니다.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라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라카를 칠했는데, 발통 요거 한 개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이 이게 60kg인가 70kg예요. 그럼 발통이 내면은 6, 4, 24, 240kg로 버티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무게 계산 어떻게 하냐면 3개로 계산을 해요. 6, 38, 180kg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 프레임 전체는. 그런데 제 드릴 프레스가 15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넉넉하죠. 그런 거 다 계산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발통을 계산을 했을 때 이제 허용 하중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구릅니다. 이게 밀면은 잘 안 밀려요. 허용 하중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허용 하중을 넘으면은 이제 찌그러지기 때문에 허용 하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허용 하중에서 마진이 충분해야지만 이제 밝기가 잘 구르기 때문에 허용 하중인 거예요. 그리고 허용 하중을 너무 안 주면 오게 되면 나중에 한 몇 년 쓰면은 바퀴의 베어링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일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오늘 밤새 지금 말리고 있는데, 내일 바짝, 원래 락카는 완전히 마르는 데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경화가 되면은 이제 락카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페인트죠, 그죠? 하여튼 이제 내일 웬만큼 사용하기 위한 정도의 이제 건조는 한 2시간이면 충분해요. 충분까지는 아니고 한 24시간 충분합니다. 내일 여기다 이제 드릴 프레스를 이제 얹어서 요 구멍에다가 볼트를 넣어서 이제 볼트 너트로 조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제 천국이 열리는 거죠. 드릴 프레스는 이제 손으로 쭉쭉 밀고 다니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발통을 달아야 되는 게, 당장 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자주 안 쓰는 거니까 밴드솔을 발통을 달아야 되는데, 밴드솔은 무게가 250kg 돼요. 사양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발통을 못 씁니다. 훨씬 비싼 발통을 써야 돼요. 지금 찾아놨는데 4개 한 세트에 1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합키는 무게가 한 2톤 정도 되기 때문에 또 그 발통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발통 가지고 해놓으면은 거의 뭐 복합키가 뭐 꼼짝달싹 안 할 겁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복합키 발통과 뭘 써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산업용 바퀴 캐스트라 그러는데, 산업용 캐스트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기술력이. 이것도 첨단 기술이에요, 바퀴가. 왜냐하면 어떤 거는 뭡니까? 어떤 산업 장비는 200톤짜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200톤짜리는 구르겠습니까? 200톤짜리도 근데 바퀴가 좋으면은 사람 손으로 밀면 밀리거든요. 그래서 200톤이면 어선한 척 무게죠. 그죠? 조그마한 어선한 척. 200톤짜리 어선이면 꽤 큰 어선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입니다. 기술력이. 그래서 지덕산업이라고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바퀴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찾아놨는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제가 이제 복합기를 사용하는 발통 가격만 100만원 정도 합니다. 4개 한 짝이. 한 개당 뭐 한 20, 한 5만원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2톤짜리 기계도 딱 얹어 놓으면은 이제 손가락으로 툭 치면은 쑥 굴러가죠. 괜히 이제 100만원이 아닙니다, 발통이.
그런데 오늘 이제 왜 이거를 자랑을 하느냐? 자랑이죠, 그죠? 기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조가 이게 꽤 복잡하고 이게 제가 오늘 용접으로 만들어서 이제 페인팅을 했는데 정밀도가 이게 수치 정밀도죠. 수치 정밀도가 0.2mm 안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만든 거죠. 구조도 복잡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거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한 달 걸렸어요. 옛날 같으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재단이 정밀하게 안 되기 때문에 재단이 정밀하게 안 되면은 계속 수정해 가서 만들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용접 장비를 왕창 업그레이드 하고 났는데 이걸 그럼 뭐 얼마 만에 만들었느냐? 한 3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이거. 오후 한 2, 3시 되어 가지고 한 5시, 6시에 완성해, 칠까지 다 끝내버렸으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 걸렸던 작업이 3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럼 몇 배입니까 도대체? 수십 배죠, 그죠? 그만큼 장비가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장비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돈을 한 50만 원 썼는데, 아우, 150만 원 한 개도 안 아깝습니다. 1,000만 원 가치가 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쓰라 그래도 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하는 거라는 걸 오늘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왜냐 빨리 내일 아침에 가가 이거 이제 드릴 프레스를 얹어가지고 그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정말 이게 보람이 있죠. 참 노는 것도 참 열심히 놉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뭐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볼까요? 확실히 비행이 안정적이네요. 확실히. 이게 정상이죠. 왜냐하면은 그 최근에 했던 뭐 이륙할 때 비행기가 비실거리고 난 뒤에부터는 이게 비행기가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똑바로 가지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비실비실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똑바로 안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토파일럿 걸어놔도 제가 계속 수정을 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진짜 똑바로 가거든요. 그 러드가 이제 그 센터 포인트가 안 맞으니까 러드가 살짝 왼쪽으로 치우쳤던 거예요. 근데 지금 러드가 이제 센터 포인트가 맞으니까 비행기가 이제 똑바로 가는 거죠. 여태까지 개고생했습니다, 진짜. 자, 이제 뭐 그 산맥도 아직 없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냅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잠시 사라졌다가 목적지인 센트루이스, 미주리주 센트루이스에 착륙할 때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비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세인트 루이스에 왔습니다. 가지고 지금 뭐 이제 공항 바로 앞이죠, 그죠? 공항 바로 앞입니다. 그 미국은 이렇게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보니까 뭐 세인트 루이스도 뭐 저는 그 워낙 이제 자주 듣던 도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한국이나 뭐 이런데 유럽이나 이런데 대도시하고는 좀 미국의 대도시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뉴욕이나 이런 데는 뭐 다른 얘기죠. 훨씬 한산한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땅이 풍족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이제 착륙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파일럿을 끄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을 끄고 착륙을 위한 이제 어프로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속도를 낮춰야 되겠죠. 속도를 낮추고 속도를 낮춰야지 플랩을 전개하죠, 그죠? 플랩은 에어스피드 미터에서 하얀색, 자 하얀색으로 돌아서니까 플랩을 10도 낮췄습니다. 앞에 이제 세인트 루이스 공항이 바로 이제 앞에 보이죠. 오늘은 뭐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항로를 따라가지고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랩을 너무 빨리 펼친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죠? 착륙할 때는 조금 긴장을 살짝 하고 좀 집중력을 가지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뭐 대충 착륙을 하게 돼요. 대충. 그러다 보니까 뭐 착륙 절차를 잘 안 지키는 경우 많습니다. 이맘때쯤 플랩을 펼치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고도도 너무 떨어뜨렸죠. 다시 살짝 올라가겠습니다. 플랩을 내려놓고 지금 상승을 하다니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게 이제 조이스틱이 뭐 무슨 오일을 좀 바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끽끽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터틀비치 이거 진짜 사양만 좋습니다. 사양만. 물건 자체를 너무 무성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끄끄 소리가 나 이게. 마이크가 이제 성능이 올라가니까 플랩을 좀 더 펼쳤습니다. 성능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 이끌리는 소리가 고란선이 녹음이 되더라고요.
자, 플랩을 30도까지 완전히 플랩으로 펼쳤습니다. 이제 활주로 정대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착륙을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 뭐라 그러나 한 마리의 새가 된 듯한 그런, 새가 날개를 쫙 펼치면서 착륙을 할 때 그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착륙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착륙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그래서 초보 때는 착륙이 제일 싫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사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초보 때는 뭐 들이받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 주의력이 약해지는 게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정성 들여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뭐 대충 착륙하죠, 그죠? 굉장히 거칠게 착륙을 할 때가 많죠. 조금만 정성 들이면은 이제 아주 부드럽게 버터 랜딩이 가능한데, 이 뻐벅대니까. 자, 뭐 나름 나쁘지 않게 착륙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세인트 루이스 국제공항입니다. 확실히 공항이 규모가 좀 되네요. 대형 여객기가 많습니다. 공항이, 친구 말로는 미국은 이제 도시의 규모가 공항의 규모라 그러더라고요. 세인트루이스가 대도시 맞는 것 같습니다. 공항이 꽤 큽니다. 그리고 대형 여객기가 많이 착륙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여기가 미주리죠.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로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인트루이스 공항을 이렇게 해서 캔사스 시티로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비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